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적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많은 팀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적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선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선수인 바로 베냐민 셰슈코 선수입니다. 베냐민 셰슈코 선수는 현재 슬로베니아 국적이고요. 2003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라이프치히에서 현재 뛰고 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이적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셰슈코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현재 뛰고 있지만 다음 시즌에는 아마도 프리미어리그의 한 팀에 소속해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날과도 링크가 좀 났었고,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영입하게 되면서 벤자민 셰슈코에 대한 관심을 끊었고요. 최근에 많이 관련이 되고 있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제가 두 팀에 대해서 모두 다룰까 하다가 현재 셰슈코 선수가 본인이 가장 원하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러면 아모린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세슈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9번 역할에 세슈코 선수가 적합한지, 그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9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은 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번 시즌을 봤을 때 9번 스트라이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라스무스 호일룬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르크지 선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유망주들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그 두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선수를 통해서 아모린 감독이 9번에 대한 역할을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린 감독이 지난 시즌 9번을 어떻게 썼는가, 지금 이제 자료에도 보이고 있지만, 공격 상황 시에는 기본적으로 볼을 받아서 동료에게 침투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호일룬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고 당겨주면서 뒷공간에 대한 공간 자체를 동료에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있고, 패스를 준 동료가 바로 침투를 가져가는 동선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지르크지 선수에 대한 역할입니다. 지르크지 선수가 센터백을 데리고 나오면서 풀백과 센터백들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제3자가 침투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격, 이거를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에게 현재 아모린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은 센터백들의 유인과 그 공간 노출에 대해서 9번들의 역할을 배정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번 공격수들의 연계 역할을 1차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수비 형태를 갖췄을 때, 지난 정원 인사이트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14번 구역에서의 발생되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것도 아모린 감독은 늘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르크지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기 위해서 14번 공간을 침투해서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는,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파이널 서드 작업 하에서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기본적인 연계, 센터백들과 풀백들의 사이 공간에서 노출되는 공간을 동료들에게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건, 맨유에 합류한 모든 스트라이커들은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걸 요구합니다. 아모린 감독은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동선을 한 선수가 해주길 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죠. 호일룬을 쓸 때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지르크지를 쓸 때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러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스트라이커들, 맨유와 링크가 되고 있는 선수들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슈코에 대한 요구 상황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세슈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스카우팅 안에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거와 또 아모린 감독의 어떤 역할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슈코 선수는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에서 뛰었을 때 공수가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역습으로 전환되는 상황. 특히나 이제 올해 초 3월에 감독이 경질이 되고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비 시몬스 혹은 오펜다, 그리고 세슈코, 이런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공격 작업이 꽤 많이 나왔어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다가 그게 이제 시원치 않을 때는 이 세 선수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꽤 있었는데, 세슈코 선수가 그 부분에서
효과를 받고 본인의 장점이 대단히 도드라지게 나왔던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세스코 선수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공격 전환 시의 폭발력인데, 이 선수가 이제 신장이 195에 달하고 이 피지컬이 굉장히 길어요. 긴 신체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드리블 혹은 폭발적인 직선적 침투, 속도, 이 부분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가 빠르게 전환이 될 때 사이 공간 안에서 원터치, 투터치 통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슈팅으로 전환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사비 시몬스가 사이 공간에서 볼을 세슈코의 침투에 맞춰서 발밑에 연계를 시켜주고 있죠. 발밑에 직선적 침투에 대한 동선을 가져가면서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습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언더래핑을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동선 하에 가져간다가 아모린 감독의 전형적인 9번 플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세슈코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었던 동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장면에서 보더라도 상대의 센터백 사이 공간 혹은 수비와 수비 사이 공간에서 바깥쪽으로 돌아 뛰어 들어가면서 갔던 건 첫 번째 이미지에 나왔지만,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안쪽 동선, 그러니까 수비와 수비 사이 갭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중앙 공간에 대한 점유를 가져가려고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언더래핑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선수는 역습으로 전개될 때 볼 자체를 운반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모린 감독이 이번 시즌 쿠냐와 은베모를 영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볼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니라 또 다른 옵션을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마테우스 쿠냐와 은베모는 두 선수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 두 선수의 볼 캐리 능력입니다. 지난 정우원 인사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볼을 직접 달고 운반하는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조금 더 되돌아본다면 아모린 감독이 이전에 스포르팅을 이끌고 있었을 때 요케레스가 볼을 직접 운반하면서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런 걸 좀 되돌아보면 쿠냐, 은베모 볼을 잡고 운반할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세슈코가 볼을 잡고 운반을 하게 된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발끝 그리고 은베모와 쿠냐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볼 운반 옵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슈코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 운반도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래핑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되고, 바깥쪽 오버래핑 성향의 박스 역습 전환도 되고, 침투적인 부분, 볼 운반적인 부분도 좋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동선 자체가 좀 더 다양해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중앙 공간에서 언더래핑 그리고 오버래핑 동선이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커이지만 순간적으로 사이드 직선 라인에 대한 동선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공격수, 볼 운반까지 할 수 있는 선수까지는 지금 현재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제는 지르키지처럼 조금 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내어주는 역할, 혹은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연계 역할, 이게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전문 분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 7대 리그에서 184명의 스트라이커, 센터 포워드와 세슈코의 다양한 움직임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공을 향해 달려들었던 준비, 세슈코 선수가 볼을 달고 들어갔던 것, 볼을 향해서 침투했던 것들에 대한 게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그리고 골대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계 플레이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쪽 공간도 공략 가능하고 내려와서 볼 받아주는 것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게 현재 데이터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이미지 하나 추가해 본다면, 제3자를 이용한 움직임, 앞서서 지르키지 선수가 해줬던 것처럼 지르키지가 볼을 받고 동료에게 연계를 해주면서 제3자가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았는데, 이거 역시도 순간적으로 볼을 받아주거나 혹은 본인이 14번 구역 안에서 직접적으로 센터백들 뒷공간,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비의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선수다. 매끄럽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슈코에게 조금 더 스페셜함이 있냐, 이거를 조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스페셜함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슈팅입니다. 어쨌든 9번 스트라이커, 센터 포워드는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슈팅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어야지만 득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에 대한 장점이 있어야지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그만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 뛰어난 슈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발을 쓸 수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모두 쓸 수 있고 특유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슈팅 스킬에 대한 부분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일 무대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골을 혹은 이렇게 넣기 힘든 골을 넣었어 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슈팅력의 장점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득점 생산력과 그리고 어디서 슈팅을 많이 하는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선수의 라이프치히 두 시즌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3, 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25골을 넣었는데 XG 값이 무려 16.1이에요. 9골을 기대한 상황보다 더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선수의 슈팅에 대한 어떤 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포워드다 보니까 박스 슈팅이 많죠. 득점의 일정 부분이 바로 박스 외곽에서의 슈팅이 좋습니다. 박스 외곽 지역은 어디죠? 뭐 여러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격수들에게 박스 외곽 지역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앞서서 정원 인사이트에 언급했던 14번 구역, 14번 홀에서 그 더 홀에서의 슈팅이 굉장히 좋고 거기서의 슈팅이 직접적으로 득점으로 들어가는 게 꽤 많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박스 안에서 슈팅도 좋아. 혹은 박스 바깥 외곽에서의 슈팅도 좋아. 그렇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나가서 수비해야 되는지 혹은 들어와서 수비를 해야 될지 여러 부분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 선수의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거는 비단 한 시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2024-2025 시즌만 보더라도 전체 득점 13골 중에 3골이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이고요. 그리고 경기당 슈팅 비율도 2.55 굉장히 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팅에 대해서는 과감함이 있는 선수다. 어떤 질도 좋고 양발을 모두 쓸 수 있는 선수다. 외곽에서 슈팅도 가능하다.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수치입니다. 네, 지금도 어떤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낮은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가고 있죠. 이 먼 거리에서 슈팅 가져가는 게 전혀 뭐 서스름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라스무스 호일룬이라든지 혹은 지르크지에게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박스 외곽에서 과감한 슈팅. 이것 때문이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세슈코를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외곽에서 슈팅을 시도하게 된다. 이거는 그렇죠. 상대 수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쿠냐와 은베모에게 찬스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연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홀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미지가 나오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본인이 미끼 역할이 되면서 혹은 본인이 동료들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면서 본인의 헤딩을 떨어뜨려 놔주고 동료들이 그걸 받아서 바로 역습으로 전개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홀더 플레이가 될 수 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이용한 연계 역할, 헤딩을 위한 연계 역할도 꽤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부분적으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것.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요 자원들 같은 경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필두로 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위쪽에는 쿠냐와 은베모의 합작품 거기서 양쪽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나와주는 어떤 공격의 부분 조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역시 최전방의 역할인 것을 맨유 팬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라스무스 호일룬과 지르크지의 많은 아쉬움이 지난 시즌의 결국에는 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세슈코가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판단이 그리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장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줘야 될 타이밍인데 이 선수가 직접 몰고 가다가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역습이 전환될 때 동료들의 수적인 우위 상황, 동료들의 매끄러운 득점 찬스를 살려주지 못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선수가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러한 장면들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줘야 됐고 거기서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본인이 조금 더 미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의 판단력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고 조금 더 디렉팅을 받아야 되는 현재 타이밍이다 보니까 나아져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좀 더 아쉬운 거는 헤딩 득점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공중볼에서 직접적인 헤딩 능력 혹은
뭐 타겟터로서 어떤 그야말로 골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이 헤딩 위협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헤딩의 장점이 있어서 공중볼에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활용한 역습 전개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그러한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공격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핫한 스트라이커들의 어떤 선수들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벤자민 셰스코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최근에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글쎄요 어느 팀과 직접적으로 오피셜을 뜰지 혹은 이적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뭐 그야말로 희위고가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수를 각 팀들에서 원하는 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고 특히나 맨유라는 팀과 현재 묶어본다면 맨유의 쿠냐와 은베모가 합류한 상황에서 이 두 선수와 같이 합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역습으로 전개를 했을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냐 아모린 감독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9번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로 오게 된다면 이 선수가 더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대가 될 텐데 본인의 실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될지 맨유에서 어느 정도의 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원 인사이트는 오늘 벤자민 세스코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